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구형에 비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이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산차로는 처음으로 솔라루프 패널이 적용된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구형보다 연비도 개선이 됐는데 16인치 휠 기준으로 공인연비가 리터당 20km가 넘죠. 트림은 총 5가지인데 지금 보시는 차는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고요. 17인치 휠과 빌트인 캠이 적용된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연비가 떨어지는 모델이고요. 빌트인 캠 유무에 따라서 연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형 소나타의 외장 디자인은 상당히 과감한 모습이고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을 보면은 굉장히 여기저기 공을 좀 많이 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헤드램프부터 시작되는 저 주간등 라인이 뒤로 갈수록 점점 페이드 아웃이 되잖아요. 저게 다른 차 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이어서 꽤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소나타는 차의 성격이 기존과 달라졌죠. 기존의 소나타가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이었다면 지금은 쿠페의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됐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달라진 차의 성격이 좀 더 쉽게 파악이 됩니다. 구형에 비하면 차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날렵한 모습이 됐죠. 참고로 신형 소나타의 차체 사이즈는 그랜저 IG와 거의 비슷하죠. 이 후면의 디자인에서 참 과감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스포일러 양쪽 끝에 있는 그 핀들인데 그 핀들의 소재는 약간 좀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그런 플라스틱인데 현대차처럼 볼륨이 큰 대중 브랜드의 주력 모델로서는 굉장히 과감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테일램프도 가로로 쭉 이어지는 형태의 디자인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또는 많은 내연기관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외부에서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 소나타와 외형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 트렁크에 붙은 하이브리드 배지와 알로이 휠 정도로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드러지는 특징 하나가 있죠. 바로 솔라 패널 루프인데 이 솔라 패널 루프가 보통의 파노라마 루프와는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솔라 패널 루프를 선택을 하면은 썬루프는 안 되는 거죠. 보통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알로이 휠은 그 공기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좀 밋밋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소나타의 17인치 휠은 하이브리드 전용 알로이 휠 치고는 꽤 멋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15에 55와 17입니다. 보통 P0 하면은 고성능 UHP 타이어로 유명한데 이 올 시즌 타이어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고성능 UHP는 아니고요. 참고로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작은 휠은 16인치고요. 이 17인치는 미쉐린과 피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는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하면은 디자인만 보면은 최신 모델이니까 그랜저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인 소재를 보면은 역시 그만큼 못하죠. 근데 소나타의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전체적인 내장재의 품질은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돌출형 타임 모니터의 장점 중 하나는 이 높이인데 위치가 높아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그 시야가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 단점은 매립형에 비해서 이 잡소리가 발생하는 좀 비율이 높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봐도 그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조립 품질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홈 화면이고요. 기본적으로 3분할 화면입니다. 기존의 소나타와 뭐 인터페이스나 메뉴는 뭐 거의 같지만 하이브리드니까 그와 관련된 이런 표시창이 더 추가가 됐죠. 여기서 하이브리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표시창이 뜨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 전체 화면이 되죠. 보통 하이브리드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가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이 여기에 솔라 루프가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솔라 루프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솔라 루프는 하이브리드용 고전화 배터리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에 쓰이는 그 12V 배터리 있잖아요. 그것도 충전을 합니다. 제어기가 판단을 해서 잔량이 부족한 배터리에 우선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솔라루프 그래픽은 저게 에너지 충전 효율이 총 3단계인데 지금 가장 낮은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날씨가 흐리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그늘에 있거든요. 햇볕이 좀 쨍쨍 내리쬐면은 저게 색한 모드 차죠. 그러니까 충전 효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바뀌는 거죠. 저게 생각보다 반응이 빨라갖고 운전하다 보면은 뭐 굴다리 같은 데 지나갈 때 있잖아요. 들어서자마자 저 솔라루프 칸이 그 3단계에서 1단계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솔라루프는 그 충전 효율이 높지가 않죠. 그렇다고 효용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 내연기관 차도 ISG 사용을 할 때 엔진이 꺼지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때문에 그 유지 시간이 훨씬 길죠. EV 모드가 더 오래 지속이 되고. 근데 솔라루프까지 가세를 하면은 그런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차를 야외에 주차를 하면은 얘가 계속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돈을 버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솔라루프 정보에 들어가면은 총 발전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인 캠을 선택을 하면은 연비는 조금 더 떨어지고요. 이게 추가 배터리 없이도 총 10시간 동안 주차할 때 그 녹화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같은 주요 기능들을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에 적용된 기능들을 보면은 상위 모델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 제네시스 다 통틀어도 가장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갔죠. 물론 하이브리드는 그 리모트 출차 있잖아요, 전후진, 그 기능은 빠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의 커스텀에서는 이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의 모드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각각 두 가지씩 있네요. 참고로 환경차에 들어가면은 이 가상 사운드 있잖아요, VSS, 이거의 그 음량도 총 4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메뉴에서는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소나타의 무드 조명이 그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좀 이렇게 가늘게 들어갔어요. 이게 카메라로 찍으면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밝기는 총 10단계까지 있고요. 색상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 계열 있잖아요. 하얀색 계열은 좀 잘 안 보이고요. 좀 짙은 색일수록 좀 잘 보이긴 해요.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올해 12월에 나오는 신형 K5는 이 무드 조명이 이거보다 더 많다고 하죠. 이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기존의 현대기아 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죠. 현대기아 차의 공조장치는 대체로 좀 버튼이 이거보다는 크고 사용법도 좀 더 직관적인데 기존에 비해서는 그 버튼이 좀 작아서 그런지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열선과 통풍 시트는 버튼 하나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은 열선이 켜지고 이렇게 하나씩 내리면 꺼지고 또 하나 내리면은 통풍 3단계가 켜지고요. 이제 끌려면은 위로 올려야 되죠. 기어 레버가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이 앞쪽의 수납 공간이 더 커졌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핸드폰을 놓고도 그 양쪽에 좀 공간이 많이 남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이 버튼식 기어는 말 그대로 되게 직관적이다, 사용이. 물론 그 기어 레버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소나타를 생애 첫 차로 사시면은 뭐 금방 익숙해지긴 할 겁니다. 참고로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또 P로 체결이 되고요. 기어 버튼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게 그 버튼씩 누르는 것보다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모니터부터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굉장히 잘 묻어서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좀 자주 닦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쪽 분할 화면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뷰 화면이 있어서 주정차 할 때 좀 더 편하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그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D 모드 또는 정체 구간에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화면이 켜지고요. 참고로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화질은 지하 주차장이나 좀 어두울 때도 화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넉넉한 편이고요. 이 500mm를 세워서 문을 닫으면은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안 닫히네요. 근데 전체적인 용량은 충분한 편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좀 안 예쁜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 같아요. 특히 이 스포크 아래쪽의 디자인이 좀 별로 안 예쁘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그 림에 적용된 가죽은 그렇게 미끄럽진 않고요. 그 잡았을 때의 감촉이 괜찮은 편입니다. 스포크 양쪽에 배치된 버튼은 다른 현대차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스포크 오른쪽에는 차로 유지 버튼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 계기판 역시도 기존의 현대차와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요. 디자인도 그렇고. 계기판 디자인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이 에코 모드고요. 이게 스마트. 그리고 역시 스포츠가 가장 디자인이 화려하죠. 근데 이 그래픽이 전환될 때의 움직임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바늘 속도계와 디지털 속도계는 항상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표시되는 정보는 제가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콘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와 함께 가운데 표시되는 이 정보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에너지 흐름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비가 오는 상황인데 그 충전 효율이 가장 낮은 상태로 그 솔라 패널 충전이 되고 있네요.
다른 현대기아차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HUD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처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도계 숫자가 잘 보여요. 이 속도계에는 숫자 크기가 작게와 보통,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속도계 색상은 녹색과 주황색, 흰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 주행 보조 정보, 차로 안전 정보,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쿠션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편입니다. 저 헤드레스트도 쿠션이 좀 부드러워요. 이 차가 주행거리가 1000km가 조금 넘었는데 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보면은 그 가죽이 약간 좀 울려고 하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10V 배터리 리셋. 요즘에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에는 거의 저 10V 리셋 기능이 다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의 용량이 아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2열의 거주성에서 신형 소나타의 성격이 바뀐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구형에 비하면은 무릎 공간이 많이 줄었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K5도 그렇고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는 커졌지만 무릎 공간은 줄어서 전체적인 거주성으로 보면은 구형만은 못하죠. 하지만 전체 거주성에서 중요한 그 2열의 등받이 각도가 어느 정도는 뒤로 뉘어진 편이어서 이 차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거주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쿠션의 길이도 충분한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2열의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죠. 트렁크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열 수도 있고요. 저 현대 엠블렘 위쪽을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닫는 건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사실 손잡이가 없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 미국산 혼다 어코드 같은 경우에 신형에 이 손잡이가 없죠. 근데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갖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고도 이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게 좀 의아하긴 하죠.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용량은 510L고요. 이거는 일반 소나타와 동일하죠. 예, 배터리 잔량이 있는 상태에서는 EV 모드가 기본인데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별로 없어서 시동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그 소리보다는 이 진동이, 그러니까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로는 없는데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보통 이제 EV 모드가 기본이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켜지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크게 들리죠. 이 소나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이렇게 대기 상태일 때 소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뭐 거의 절간에 가깝지만 소리가 아주 없진 않죠. 전장분 소리가 좀 들리게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분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해요. 근데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EV 모드일 때는 에어컨을 일단만 틀어도 이 송풍구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하죠. 참고로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후진할 때 뒤에 물체가 감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2.0 가솔린 엔진은 구형에 비하면은 출력이 조금 줄었어요. 반면에 변속기는 그 ASC가 추가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그 상황에 맞게 또는 운전자가 그 입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EV 모드가 들어왔다가 또는 내연기관만 작동됐다가 그러죠. EV 모드는 배터리 잔량도 중요하긴 한데 운전자가 가속페달 얼마나 밟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속페달 되게 살살 밟고 있어요. 진짜 한 10%? 이 정도만 밟고 있는데 속도는 40이고 이 속도에서는 EV 모드로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요. 일반 하이브리드 치고는 내연기관이 들어와도 발을 떼면은 바로 EV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그 EV 모드 때문이라도 그 연비에서 좀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속 90이나 110km에서도 EV 모드가 오래 가진 않지만 좀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연료를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 차 처음 운전하면서 느낀 게 일단 조용하다예요. 사실 기존의 뉴라이즈 하이브리드도 그 정숙성이 꽤 좋았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의 방음이 좋아서 그 정속 주행을 할 때 그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의 소음이 꽤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 겹이에요. 그래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 소음 이런 것도 상당히 적죠. 반면에 이 옆유리에서 그 부딪힌 소리 있잖아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유리와 그 철판이 좀 살짝 닿는 소리? 이게 좀 간헐적으로 나요. 항상 나는 건 아니고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났는데 지금은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소리가 다른 부분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좀 잘 들리고, 특히 또 이제 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방금과 같은 말이긴 한데, 회전수를 낮게 쓰면은 지금처럼 2000rpm, 2500rpm 정도 쓰면은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타이어 소음도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앞쪽에서 부딪히는 이 바람 소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들립니다. 보통 대부분 고속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가 가장 크죠. 근데 대략 뭐 9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바람 소리가 거의 반반 정도 되지 않나, 타이어와. 그렇습니다. 하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바운싱의 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댐핑 자체가 조금 부드러워서 그 두 번째 탔던 소나타 2.0보다 얘가 약간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은 전 좋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랜저 IZ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2.4에 비해서 저 동일한 코너를 돌았을 때 차가 뭔가 좀 더 그 가라앉는 느낌, 그러니까 빠르진 않아도 더 가라앉는 느낌이 나서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반 2.0에 비하면은 그 전자장비가 조금 더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너에서도 뭔가 좀 움직임이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그런 움직임은 아니고요. 뭐 대부분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좀 상대적으로 그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은 보수적으로 좀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하이브리드가 같은 배기량의 그 베이스 모델보다 빠르잖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그래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99km까지 2.0보다 한 4, 5초 정도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랜저 IZ 하이브리드와는 또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달려 나갈 때의 그 체감하는 거는 좀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이렇게 딱 막상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은 2.0보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의 그 스마트 스트림 2.0은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았을 때, 뭐 대략 한 20%, 30%만 밟았을 때 그 연비 때문에 좀 되게 둔하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렇게 이제 밟고 다니면은 차가 좀 안 나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은 같은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전기 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비슷한 조건에서 가속 페달 20%, 30%만 밟는다고 해도 그 스마트 스트림 2.0보다는 얘가 좀 더 가뿐하죠.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니까요. 요즘에 나온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처럼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이제 거의 없죠, 내연기관과 비교해서도. 근데 멈출 때 풀 브레이킹이 아니더라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쓰잖아요. 그럴 때는 소리가 크게 난다기보다는 그 일반 내연기관과 좀 다른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토홀드는 굉장히 작동이 깔끔해요. 작동이 거친 오토홀드의 경우에는 이제 출발할 때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그때 좀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딱 떨어지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좀 깔끔하죠. 이 차는 고회전일 때와 저회전일 때의 그 엔진 소리나 진동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뭐 3000rpm 이하에서는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거의 없죠. 지금도 회전수가 2500인데 들어오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근데 회전수를 높이면은 이렇게 대략 한 5000rpm이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베이스음으로 깔리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울려서 들어오니까 보통의 그런 음색 또는 음량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5000rpm이 넘어가면은 그 가속 페달과 이 바닥에서 진동이 이렇게 막 전해지는데, 그 옆유리 소리가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 진동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이 신형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3월 달에 그 시승회 때 처음 탄 차. 그거와 거의 비슷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지금 말고 조금 나중에 타면은 이런 진동이 이제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 탄 소나타 2.0은 그런 소리라든가 진동을 되게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현대차는 그 생산 처음에 나온 차 있잖아요. 이 차도 지금 바로 나온 거잖아요. 생산되자마자. 이런 차들이 좀 진동 소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산이 되고 나면은 진동 소음이 좀 이렇게 잡고. 오르막 기준으로 보면은 그 코너 돌아 나갈 때의 그 밋밋함에 비해서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 소나타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그립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전 시승기에서도 그렇게 딱 좋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때 달려보니까 또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제한 속도 뭐 80이나 90으로 달렸을 때 좀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타이어가 배수 능력이 괜찮은가 봐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비해서 주행 안정성이 그에 비례해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뉴라이즈나 그랜저 하이브리드처럼 이 소나타도 그 일반 2.0보다 하이브리드가 좀 더 상품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 조용하기도 하지만 주행 질감이 더 좋고, 물론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하죠. 근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해도 뭐 연비까지 뭐 이런저런 혜택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2.0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특히 솔라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지금 글로벌로 봐도 솔라 패널이 양산차에 달린 차가 거의 없죠. 프리우스 프라임, 뭐 그리고 카르마 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효율을 떠나서 사실 이게 효율만 놓고 보면은 솔라 패널을 선택을 하기가 약간 좀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이 가격이 128만 원인데 뭐 이로 인한 뭐 주행거리가 1년에 1300k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28만 원을 뽑으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솔라 패널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더 낫죠. 근데 또 의외로 파노라마 썬루프와 얘랑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솔라 패널이 또 별로 그렇게 안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우스에 들어가는 이 솔라 패널 있잖아요. 그거는 소나타도 비싸요. 제 기억에 처음에 나온 그 프리우스의 그 솔라 패널은 옵션 가격이 그게 한 300만원인가 했을걸요. 그때는 그 쿄세랑가 거기가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나소닉으로 바뀌었는데 그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차로 유지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데 EV 모드로 한참 오네요. 지금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는데. 그리고 다른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랑 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다 모두 적용이 되는데, 한 500m 앞에서 그 카메라 인식을 해서 그 ACC 제한 속도 밑으로 자동으로 속도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원래 세팅 속도로 돌아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도 많이 해서 딱히 뭐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근데 확실히 그 아래급보다는 이 똑같은 노면에서 지금 약간 흐리잖아요. 여기 예전보다 좀 진해졌네요. 근데 좀 더 잘 지키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차로가 없어지는데 i30 N9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 패널은 본전을 생각을 하면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뭐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라든가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현대에 따르면은 여기 좀 먼지가 많이 쌓여도 거의 뭐 70-80%의 효율은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보다 열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더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솔라 패널 있는 프리우스 프라임은 일본과 유럽에만 판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롤오버 크래시 테스트를 대응을 못해요.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대응을 해서 미국에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나타 2.0보다 상품성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단점은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소리와 진동이죠.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이 차는 방음이 되게 좋다고,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도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뭐 3000rpm 이하에서는 조용해요, 엔진이. 근데 그 이상의 회전수, 그러니까 5000rpm 특히 넘어가면은 이 무궁하고 이게 약간 좀 공명음 같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볼륨을 떠나서 듣기가 싫죠. 진동은 그 정차시 에어컨 일단 켰을 때 운전대로 그냥 느낄 정도로 자잘하게 진동이 있고요. 풀 가속할 때는 그 바닥에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바닥의 진동은 소나타 2.0 때처럼 좀 생산이 좀 되고 나면은 다음 시승차 만약에 제가 탄다면 이 진동은 이제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나타 2.0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두 번째 탄 시승차는 그 진동이랑 소음이 처음보다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다음에 다시 탄다면 이런 진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후측방 모니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어두울 때도 잘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막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으로 치면은 한 30프레임 정도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뚝뚝 좀 끊기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로써 현대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